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종합 12시간 차트입니다. 최근 구간에서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시간봉상의 무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은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큰 시간 프레임에서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첫 번째 대파동 1파동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이후 5파동의 W, X, Y, X, Z파 파동 패턴으로 빨간색 2파동을 10월 30일경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3파 값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3파 상승이 모두 나온 것이라면 이후로 진행되는 파동은 4파동 조정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1파동 고점을 넘어서면서 3파동 상승이 컨펌된 시점으로부터 3파동의 매도 목표가는 종합 기준으로 19,000에서 20,000까지의 상승은 나오게 된다. 그러한 20,000까지의 상승이 경로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매도 목표가로서는 20,00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파가 모두 나온 것이라면 이후로 진행되는 조정이 4파동, 즉 2에서 3까지 진행된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다면요. 4파동의 위치가 1파동의 위치와 겹치게 되면서 즉 1파의 고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3파가 나온 것이 아니라 3파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째서 지금 구간이 반드시 임펄스로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전체 수년간의 모든 카운팅 값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리 다시 한번 2021년 말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이러한 대파동 WXY, XZ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카운팅 설명을 통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왔고 이 자리에 있는 WXY, XZ와 이 자리에 있는 5파동 이 두 파동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파동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한 파동, 여기까지 한 파동, 그리고 이 5파동의 종결과 이 자리가 임펄스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직전 최고점을 돌파하는 대파동 상승 파동이 5파동의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은 약 1년에서 2년 이상 진행이 될 수 있는 파동의 구간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제가 3파 값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를 4파 값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5파동 상승을 1, 2, 3, 4, 5의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5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최소한으로 3파동의 상승이 나가게 되는 자리다. 공통 상승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 자리가 4파동이 아니라 첫 번째 A파동이라면 반등 B파를 주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자리는 공통 상승 구간이 되면서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되돌림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공통 조정으로서 어느 정도 예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등 ABC를 만든 다음 임펄스 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들어 올렸다라는 점 자체가 지금 구간은 반등 ABC의 자리가 아닌 1파 상승 이후 2파 마무리 그리고 임펄스로 연결되는 상승 파동의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WXY, XZ 이후에 상승이 나가는 그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2년 이상의 5파동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대전제상으로 3파 값은 여전히 남아있다. 관건은 조정을 주고 가느냐, 곧바로 올라가느냐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간에서 설명드렸던 시간봉상의 무빙을 다시 한번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간에서 이 자리 W, X에서 Y까지 다시 A, B, C 엔딩 다이아고날로 추세를 반전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과거의 구간들에서도 분석들이 많았지만 현재 최근 구간만 놓고 보시면 이 자리 W, X, Y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건은 이제 이러한 세 개의 조정 파동이 모든 상승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조정 파동의 종결이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ABC 파동을 파악할 때는 하나의 파동이 구성 파동이 되면서 반등 B파를 만들고 다시 C 하락으로 만드는 큰 ABC에 대한 구성 파동으로서의 ABC인가,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가 ABC가 또다시 거대한 A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디테일을 따져가면서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파동이라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이와 같은 5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다시 1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클의 주기, 사이클의 크기, 파동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구성 파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WX, Y, XZ로 진행되었던 이 구간의 세부 카운팅도 다시 ABC, 반등파 X, 반등파 X, 다시 WX, YX, Z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소박하게 보면 하나의 줄기지만 이것도 시간 프레임을 쪼개서 보면 이 안에는 다시 한번 ABC가 존재하고요. 또다시 B에서 C까지는 다시 1, 2, 3, 4, 5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최근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반등 B파 이후에 이 자리 곧바로 치고 나갔어야 하는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음봉 캔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음봉 캔들의 출현은 ABC를 찍고 올리느냐, 아니면 전체를 C 하락으로 연결을 시키는 자리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 즉 이 캔들의 출현으로 인해 한 차례 추가 상승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1, 다시 2파동 마무리라면요, 여기서부터는 1, 2 만들고 곧바로 3파동으로 치고 나갔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 자리 한번 꺾이는 음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의 탈락, 여기서부터 한 차례 추가 하락이 나옴으로써 A, B, C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나스닥 선물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유의를 기울이셔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간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또는 내일까지 이 음봉 캔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A, B, C 1파 상승에 대한 ABC 2파동 마무리 이후 다시 한번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하면서 1, 2, 3, 4, 5의 형식으로 1, 2, 3을 만드는 1, 2의 형식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이 자리를 깨면 하방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규칙 지점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 A, 반등 B에서 C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A파의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확률적으로 하방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자리는 규칙 지점으로서 A파를 하방 이탈하면 C 하락의 컨펌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C 구간까지 다시 한번 5파동으로 떨어지는 그 디테일을 따진 다음 이러한 ABC가 나오는 그 위치는 비중 베팅 자리가 된다. 이러한 하락이 온다면 올해에 다시 오지 않을 최저점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조정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은 1, A, B, C 마무리 1, 2, 3, 4, 5로 흘러가는지 이러한 모양은 지금부터 이틀 내로 그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시간 차트를 통해서 볼 때 보다 더 자세한 디테일을 따져보면 첫 번째 들어 올렸고요. 다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한 번 더 직전 고점의 위치를 돌파하면 임펄스 상승 파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18,490포인트까지는 매수 우위를 볼 수가 있다. 이 자리는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차례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지금 위치는 18,300을 조금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양봉 캔들이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18,3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수 계약에 돌입을 할 수 있다. 18,300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18,340 정도에서 또는 30 정도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면 손절의 폭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매수 수익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2시간 차트 상으로 살펴보시면 나스닥 선물 차트에서 보시는 12시간 차트 이렇게 볼 때 여기서부터 A, B, C를 만드는 형태에 대해서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4월 15일 이후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을 기준으로 12시간 차트를 보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A, B, C의 파동 패턴을 준다. 즉 1에서 A, B, C를 만들고 다시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는 형태. 이번 시장의 최대 조정의 리스크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이 지나는 시기가 온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없다. 지금 나스닥은 최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현재 구간은 비중 조절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TQQQ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TQQQ 59불을 하방 이탈하면 53불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